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방규 위원장님과 노근리의 정부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노근리에서 보니까, 매양리에서 보니까, 아직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방규 위원장님의 아이디어로 화성시에 제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박물관은, 전방규 위원장님이 제안한 박물관은 원고를 보니까, 이제, 포탄 박물관? 뭐 이런 거를 제안하셨어요. 그런 박물관을 제안하시게 된 배경,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또 이 포탄들이, 우리 인간과 자연에게 얼마나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것인가에 대한 폐해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어떤 포탄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포탄 박물관 이런 것들을 좀 건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네네. 국제적으로 다 이제 지금 평화박물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전쟁박물관이라는 것도 있긴 하죠, 이름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노근리에서는 정부도 이사장님 중심이 돼서 국제적으로 다 박물관장 회의 같은 것도 노근리에서 주최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화박물관 관련된 노근리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지금까지 해오신 일과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대부분이 노근리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성격인데, 네네. 정부에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네. 아예 명명을 평화공원, 평화기념관으로 했어요. 예. 이제 그거는 이름이 개인의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이나 공원의 이름도 박물관의 이름도 어떻게 장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달라지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매양리는 평화기념관 잘 하셨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박물관은 잘못하면 박제화돼요. 네네. 박제화되는데 생동감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거기에 매양리 찾아오는 평화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즐길 거리, 볼거리, 배울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은 대표적으로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학문적인 학술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지역 사람들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또 평화축제도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열거하면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전 세계 35개국의 유명한 평화박물관 관장들, 큐레이터, 또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평화학술 컨퍼런스를 열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 또 저희들이 노근사건 발생 70년을 기념하는 국제평화학술 포럼을 열었고요. 네. 또 올해도 저희들이 워싱턴 방문해서 피해자와 그러니까 노근리 사건 피해자와 한국전 참전 미군과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서로 그 고통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추모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한미 워싱턴 교류 행사를 기획하거든요. 이제 미군 사건이고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매양리도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여러 가지 학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행사, 지역민하고 연대하는 행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노근리 평화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외 인권 평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저희들이 매년 상을 줍니다. 노근리 평화상은 3개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노근리 사건 저희 선친이 썼던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소설화됐기 때문에 문학의 힘으로 문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노근리 소설가들에게 노근리 평화 문학상을 주고요. 3개 부문. 두 번째는 인권 증진에 활동한 인권 부문 상을 주고요. 그다음에 노근리는 AP 기자들이 그 언론 보도를 잘 해줘서 국제적인 이슈가 돼서 노근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은 언론, 신문 방송 부분에 언론인들에게 상을 주는 3개 부분에 시상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행히 그래도 영동군에서 지난 15년 동안 노근리 평화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상금과 그 평화상 운영비 일체를 다 그래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성시도 노근리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영동군도 그렇게 지원해줬다면 충분히 화성시도 매양리
평화상을 운영한다 그런다면 그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세계 대학생 평화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노건희 정신을 국내 대학생들한테 다음 차세대 리더들에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리더를 키우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 18회인가 저희들이 대학생, 세계 대학생, 노건희 세계 대학생 평화 아카데미 운영했고요. 거기도 얼마나 뭐 거기에 할 수 있는 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인권 100일장, 노건희 인권 100일장 뭐 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게 왜냐면 노건희 제가 여기 와서 관장을 맡아보니까 지역민하고도 같이 서로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지역민들이 또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야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 분들만 와서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온 분들도 소중한 우선은 그 화성 시민들하고 매양리 평화기념관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차례 정도 봄과 가을 좋은 계절 때 평화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 했더니 뭐 지역민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아마 무궁무진한 하나의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화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기념관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거기 10만 평 부지의 공원에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매양리에 찾아왔는데 포탄 박물관을 보고서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그거 없이 매양리가 바닷가고 너무 아름답게 좋은 환경인데 옛날에는 포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생태가 회복이 됐대. 근데 갔더니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대. 옛날에 정원이 옛날에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아름답게 변경됐대. 우리 가서 봅시다. 라고 왔다가 자연스럽게 매양리의 정신을 알아볼 수 있는 기념관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정말 거기 정원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저희들은 여기 노건희 평화공원에 봄에는 봄대로 작약정원 뭐 또 여름엔 여름대로 또 저희들이 장미정원이 한 4,000평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정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보니까 여기 영동 군민들은 수시로 많이 오시고요. 꽃을 보기 위해서도 뭐 김천 주변에 상주 뭐 대구 뭐 멀리서도 대전 뭐 지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기념관의 콘텐츠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10만 평이 너무 넘게 돌고 포탄으로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 아픈 기억도 다 거기다 잘 차곡차곡 그것을 그 역사적 기록으로 잘 보존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진정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당 부분을 구성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의 좋은 전경이 얼마나 좋은 천혜의 환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추모 조형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자연사한 그 반려견에 대해서도 미군들은 그 묘비를 해서 세웠거든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우리 그 주민들은 그냥 그 죽음까지도 존엄한 죽음 그 반려견 그쵸 개만도 못한 그런 그 마지막에 그걸 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매양리에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뒤늦 늦게나마 이렇게 어떤 우령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조각을 뭐 해서 그 추모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런 일은 아직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잡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러면, 노근위에는 이미 제가 이제, 뭐, 성공회대 강의할 때 학생들 들고 여러 번 왔었을 때 보면, 여기 이제 조각공원에 그 모자상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쩌면 굉장히 하여간 상징적인 그런 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그 조각공원에 설치된 그 조형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선은 저도 이제 그 피해자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매양리에서 미 공군의 그 사격 훈련 당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대략 희생자 또는 다친 사람들 몇 분 정도 되나요? 대체적으로? 뭐, 수십 명인데요. 예, 수십 명인데, 사실은 그 오폭이나 불발전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예, 그 끔찍한 굉음, 소음, 밤낮 없이 폭격 연습으로 인한 그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예, 자살로 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예.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네. 소음 공해로 시달린 것도 뭐 최근에도 보니까 저 어디 군사공항, 저 청주공항도 군사공항을 좀 일부 쓰는데 거기 주변에 정부에서 자진해서 그 배상을 해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미공군 사격장이 한미관계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배상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배상은 전혀. 이제 그 배상 관계는 우리가 90년대에 이제 그 투쟁의 한 방법으로 그 민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04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그 작은아마 이렇게 그 배상을 받은 예, 그런 예는 있습니다. 4,000명 가까이 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데 금액은 크지 않으나. 그렇죠, 예. 자, 우선은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어떤 형태든 간에 기록을 남긴다는 건 중요하고, 이제 우리 노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상을 비롯한 조각정원이 있는데요. 조각정원이 있는데 그 조각정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노군이 쌍굴에서 학살 사건을 당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먼저 총을 맞고 돌아가셨고 그 죽은 어머니의 그 젖을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빠는 상황이 있었고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 사건 직후에 보도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한미 양국이 진상조사할 때 실제 그 사례가 확인이 돼서 그게 단순한 사건 아니고 사실 있었던 사건이고 또 피해자의 증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노구 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례가 그 모자의 죽음이다. 결국은 그 어머니도 희생됐지만 그 아이도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의 참상이고 전쟁의 한 단면인데 비극적 상황인데 그 노구 사건을 잘 설명하는 한 사례이기 때문에 모자상을 만들어서 모자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을 상징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기리는 조각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명기 위원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기 뭐 10만 평에 되는 넓은 공간이니까 일정 부분은 조각정원을 만든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원이 품격이 있으면 꽃도 이뻐야 되지만 좋은 꽃도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그 정원의 완성은 품격 있는 조각품이 있을 때 더 정원다워져요. 그래서 정원의 완성을 위해서 품격 있는 정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영자 씨라는 분의 그 어떻게 보면 비극적 그것을 재현하는 조각품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들의 그것도 만드시고 그 외에 또 평화를 상징하는 생태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상당히 세련되고 좋은 조각품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생태 정원, 평화 정원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예산 그 말씀하시는 김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그게 저희들은 평화공원을 만들 때 그 예산 중에 조각정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제가 계획적으로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그 예산 편성된 예산 가지고 조각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아마 그 국내외에 좋은 정원을 벤치마킹 하시고 저희들도 그 벤치마킹 다 했었거든요. 국내 좋은 정원들을 다 벤치마킹 하시고 거기에 그 조경 전문가들 그다음에 조각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에다 어떤 디자인으로 그것을 사실 만들 것인가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뭔가 다 만들어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좋은 정원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매형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노군이 오시면서 특히 이제 모자상을 좀 잘 관찰해 보시고, 노군이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그동안 당해온 아픔에 대해서 노군이에서도 또 매형리 오셔도 노군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